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9월 30일인데요. 이제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남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최근에 아침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신종플루도 다시 기승을 부릴 체력을 이제 준비하는 것 같고 우리는 다시 손 씻기에 열을 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셔서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진행되고요. 2부에서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1:1 맞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또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피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또 하락으로 반전을 한 이후에 1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장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벌써 한 6거래일 정도가 됐을까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김보람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9월의 그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약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지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 흐름이 흐트러지면서 개별적인 재료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숨고르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패 1800선 돌파 이후 어제까지 7번째로 연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장 8번째 연고점 돌파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8포인트 내리면서 186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만 하더라도 1870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다시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05% 하락한 18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5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5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7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엿새째 코스닥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포인트 오른 49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도 이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5일선 지지력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어제 장에서는 121선에 가까이 다가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21 이평선을 지지한 채 코스닥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49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외국인의 발길이 끊긴 상태였고요. 오늘 장에선 기관마저 매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9억 원 정도, 기관이 11억 원 정도 팔면서 오늘 장 관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쪽에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86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0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 114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달러와의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유로존에서 신용등급 관련 우려가 떠오르면서 역시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0.07% 내린 1141원 2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반등했었던 IT주들, 오늘 장에서는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보합권과 1% 하락권 걷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현재 강보합권 걷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 테크인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ED주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반면에 조금 작은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솔 LCD가 2%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금호전기가 강보합권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디텍이 1%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장에서 약세 보였던 자동차주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현대차가 0.6%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만도와 KB오토시스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오르고 있고요. 세종공업이 2%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철 금속주들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비철 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서원이 2.5% 올랐습니다. 대창이 2.7%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애강리메텍이 3.8% 오르면서 비철 금속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풍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수주 기대감이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용현 BM이 4.8% 오르고 있습니다. 현진 소재와 태웅이 3%대로 오르고 있고요. 스펙과 동국 SNC 2%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전자주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금융업종들 매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한 달 새 코스피가 140포인트나 올라서면서 이제는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수가 조금 눌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장규철 백명수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비숍님. 네. 단기적으로 지수의 상승이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앞으로는 어떤 업종들을 주력해야 봐야 하는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고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예. 저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그때그때 쳐다보고 있질 않고요. 계속 몇 달 전부터 큰 폭의 그림을 그리고 지금 채워나가는 패턴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 달 전서부터 1600선에서부터 이 지수는 1850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펀드 환매 때문에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라인이 지금 1850선 전후인데요. 중간에 더블딥 논의가 나오고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1850은 갔다가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도달을 했고요. 넘었고요. 흔들림이 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지수 자체는 여기서 간단하게 조정보다는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따라붙지 못한 사람들의 여운이 있습니다. 그 여운이 개별주 시세라든가 보통 과도기의 시세를 보이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등등의 건설주의 시세를 만들어낸다거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돌아가면서 빠른 순환매로 짧게 시세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한 달 정도는 비교적 내려오면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이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요. 한 1600선 내지 그 이하까지 조정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시작되는 꺾이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금부터 대응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위로 간다기보다는 아래로 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아래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체가 다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그 여운, 뒤풀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뒤풀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와 같은 빠른 순환매를 타시는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지 업종을 좀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비숍님, 네. 어제 전기전자 업종이 모처럼 활짝 웃으면서 이제 지수 네. 상승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네. 이제 기대감을 낳았었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예. 앞으로 어떤 업종 좀 살펴볼까요? 제가 볼 땐 전기접자 업종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요. 예. 저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 다우존스 지수의 11,000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1900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면 달성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는 동안은 주도주 전기업종이 여러 차례 반등하고 또 눌리고 또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거나 물린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하게 하반기 업종 지금 나머지 조정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냐 하면 1순위로는 배당 관련주를 뽑을 수가 있겠고요. 배당 관련주 자체가 이미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만은 좀 시세가 채 덜 난 종목을 발굴하셔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늘 그렇듯이 전통적으로 이런 과도기에는 건설 쪽이 어느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그만 개별 종목에는 저가가 소외가 돼 있다가 반등을 하는 종목이 짧게 시세가 나올 뿐더러 의외로 급등을 하게 되는 종목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시세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단기적인 조그만 종목들에 대한 급등 시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만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지수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로써 벌써 7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개인만이 삽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던데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거래 비중으로 본다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3% 내외에 그 개입하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6%에서 7%는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체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이 과거와 같은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특정의 종목들로만 아주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로만 제한적으로 또는 업종 최대 그 시총이 큰 종목들로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수급은 썩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미국 시장을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은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르게 그동안 움직여왔다는 점에서 코스닥의 눌림폭이 좀 컸었는데요. 다만 좀 그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 악재적인 요인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코스닥 시장은 한번 시세가 폭발하면 500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5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시세의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동안의 그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CEO들의 문제점들이 코스닥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투자하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회사들이 그런 뭐 대표적으로 뭐 네오세미테크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이런 심리적인 것이 극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단단하게 구축을 하면서 이제 그 5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이 현재 모색되고 있는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은 향후 코스피 지수가 다소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명수님. 그렇다면 일단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돌파하기 이전에는 쉽게 접근하는 건 조금 어렵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으면 개인들만이 리그를 펼쳐가지고는 대세 상승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큰 손들의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는 점에서 7거래일 연속 상승은 아마 그러한 기대감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은 실적이 향후 호전되는 그런 제한적인 종목군에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한 그 시장이 좀 소외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랜 조정 기간이 지금 현재 진행된 IT 부품주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단기 반등 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클리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 양 옆에 두 분의 전문가가 앉아 계시고 오늘 종목을 한 종목씩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매수가 되고요. 다음 주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 배틀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왼편에 앉아 계신 비쇼님께서 출연을 하셨었고요. 또 한 분의 전문가는 정영훈 과장님이셨습니다. 두 분의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셨을까요?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정영훈 과장님의 두산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지난주 추석이 껴있었기 때문에 2주간 수익을 겨루게 됐었고요. 15% 수익이 났습니다. 자, 비숍님의 영인 프론티어가 조금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이제 주가가 바닥권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 더 밀리더라고요. 영인 프론티어가 한 6%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났습니다. 비숍님. 네. 예, 기업 자체 분석이 좀 변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온 걸까요? 제가 시장 상황하고요 맞춰가지고 이제 시간이 정해진 게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뭐 헤인이라든가 ENF 테크라든가 보면은 뭐 타이밍상 이게
루저가 되면은 또 계속 그 종목은 급등하고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저는 1850선 부근에서 꺾일 것으로 봤습니다. 2주간의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영인 프론티어처럼요 별다른 큰 이유 없이 먼저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의외로 시세를 내게 되고요. 지금 영인 프론트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먼저 선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했던 시점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는 시점도 아니고요. 3,0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두꺼운 바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는요 필수적인 요소가 종지가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꺾이는 흐름, 오늘같이 흔들흔들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종목을 이제 잡았었죠. 그러니까 무난한 종목이 아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로 4,000원까지 요게 급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노림수를 했는데 완패했습니다. 정말 졌고요. 시장 자체가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뭐 전혀 이상 없는 종목이니까 지금 시장이 내려갈 땐 놓으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꺾어지면 무엇으로 할까라고 궁금하시다면 이와 같이 선조정 받은 종목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주 전에 비숍님께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주셨던 영인 프론티어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자,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비숍님께서는 KCC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태양광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KCC 거래소내 종목이고요. 백명수천님은 KCS 두 분의 종목이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한 종목은 거래소내 있는 종목, 또 기업의 내용도 확연히 다릅니다. KCS는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볼게요. 자, 먼저 비숍님의 KCC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CC가 어제보다는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36만 8천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를 결정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백룡수사님의 KCS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에 걸려 있습니다. 2,850원 매수가 결정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한 주당 가격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먼저 오늘 비숍님께서 왜 KCC를 들고 나오셨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차례 그 매수와 차익 실현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끝났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끝난 상태에서 뭐 그 자금 갖고 놀고 있지 않고요. 대다수는 또 다른 종목을 찾아 나가는 건데 외국계라든가 우리 기관권 중에서는 이제 회사 내용이 좋은데 밑으로 낮춰져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기 마련이고요. 그와 같은 흐름이 우리 KCC를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동사는 국내 1위의 건자재 업체고요. 최근에 특징적으로는 폴리실리콘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도 할 뿐더러 고정에 탄탄한 1위라는 영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차트 패턴은요.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우리가 저항선으로 잡을 수 있는 35만 원대를 이미 뚫고 올라서서요. 이미 고개가 꺾여져서 하루 이틀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자체는 이거 뭐 보고 시청자께서 따라하실 가격이 아니고요. 왜 그랬냐면 늘 저는 이제 매매를 이렇게 마디가 나왔을 때 요런 접히는 마디 요런 부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배틀을 하다 보니까 시간상 이렇게 사게 되면 쭉 끌고 올라갔다가 실제 배틀 결산이 되면 조정 시기에 맞아서 수익률이 줄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덜 꺾인 상태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루 이틀 더 빠졌다가요 35만 전후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이번에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꾸준한 추세 상승을 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35만 원 전후가 맞는 가격입니다. 지금은 이 배틀의 타이밍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비숍님께서는 오늘 KCC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따라하기에는 조금 아니다, 시점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얼마 가격대에서 같이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35만 원이 딱 맞는 가격이시고요. 또 35만 원이 깨지지 약간 흔들려도 되지만 크게 깨지지 않는 범위는 동사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고요. 35만 원에 45, 손절 가격은 33만 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목표 가액은 4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세 상승 중이기 때문에 쉽사리 크게 왔다 갔다 안 하고요. 지금 처음 꺾이는 마디가 아직 안 끝났다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36만 8천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더 내려가서 사시면 딱 맞습니다. 예,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KCC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숍님께서는 KCC를 들고 나오셨고 백명수천님께서는 KCS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두 분께서 들고 나온 이 종목,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동그라미 표를 주셨을까요? 그 평가표를 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4대 3이 나왔습니다. KCC가 동그라미 4표를 받았고요. KCS가 3표를 받았는데 그래도 좀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명수님의 KCS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뭘 하는 기업인가요? 예, KCS는 그 한국 컴퓨터 지주의 자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컴퓨터 관련 시스템 통합, SI 업체로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은 미래형 교통 인프라가 되겠는데요. 바이오 모달 트램이라는 새로운 국책과제를 4년째 현재 수행 중에 있는데 완료가 돼서 시험 운행이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설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폭발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모달 트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철을 지상으로 올려놓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격 설치 비용은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래형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항상 그 버스는 정시에 오지 않지만 열차는 정시에 오죠. 이런 정시성이 부각이 되면서 향후 미래형 첨단 교통 시스템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목할 부분은 운전 자동 운전을 통해서 정의성을 보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동사는 거기에 들어가는 스테이션, 정거장을 공급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거기서 설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미래 교통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반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꾸준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유동 물량이 사실 30%가 채 안 되는 한 280만 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300만 주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실으면서 5일선을 타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급등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급등주들은 정확하게 손절량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700원을 깬다면은 바로 매도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그 지지라인을 꼭 설정해놓고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때 직전에 그 6월 고점이었던 4,5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4,500원, 현재가인 2,850원, 40원 정도에서 한 10% 비중, 또 자금이 많으신 분은 1,000만 원 내외에 아주 소액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께서는 늘 규모는 작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KCS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미래 버스 정거장격인 스마트 정거장을 국책 사업으로 4년째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매수한 가격이 2,850원이었고요. 한 주간 수익은 한 4,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고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한 종목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올려가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또 한 종목은 지금은 시장에 관심을 이제 막 받고 있지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수익 결과는 다음 주에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위클리 종목 배틀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CC인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36만 8천 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올려주셨고요. 손절가는 34만 원 설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명수님의 위클리 종목 배틀 종목 KCS를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850원이었고요. 현재도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2,700원을 꼭 잡아보자라는 말씀하시면서 한 비중은 10% 정도가 괜찮겠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이 겨뤄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할 겁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